자, 그럼 오늘 연속함수에 대한 얘기 해보자. 자, 여러분들 책에 오늘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연속함수의 성질로 나와 있는데 43쪽하고 44쪽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공식처럼 정리를 해서 두 개를 좀 미리 외워야 돼. 알겠죠? 자, 뭐냐면 두 번째 보잖아? 43쪽에 이 네모 2 해서 최대 최소 정리라고 써져 있지. 거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 토시도 틀리지 말고 외워라. 알겠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밑줄은 쳐줄게. 닫힌 구간 a, b 쳤어요? 닫힌 구간 a, b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반드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해서 사이값 정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그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함수 fx가 마찬가지로 밑줄 칠 거야. 닫힌 구간 a, b 쳤어요? 그리고 FA랑 FB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지. 거기도 밑줄. 거기까지가 중요해. 확인돼?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 이렇게. 확인돼? 원래는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비교 포인트를 지금 잡아 놓은 거야. 자, 그러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봐봐.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미리 봐보자.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닫힌 구간 A, B야. 맞지? 즉 다시 말하면 양쪽 끝값이 빵꾸가 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양쪽 끝값까지 존재를 하게끔 닫힌 구간이 존재를 할 때 둘 다 연속이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속에다가 밑줄을 안 쳤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의 차이는 최대 최소 정리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다시 말하면 그래프 안에서 최대 최소값이 무조건 범위 안에 존재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됐지? 그 다음 사이값 정리의 차이, 사이값 정리랑 최대 최소 정리의 가장 큰 차이는 닫힌 구간 A, B는 동일해. 연속이다는 얘기도 동일해. 근데 A와 B라는 값 있지. FA랑 FB. 양쪽 끝값 있지. 그 양쪽 끝값이 사이값 정리에서는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지? 서로 같은 상태에서는 사이값 정리가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 알겠죠? 서로 다른 상태에서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구간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죠? 둘 사이 차이점은 어디서 생기는지 알겠지? 어디서 생겨? FA랑 FB가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둘이 이제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 확인되지?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두 가지를 외우기는 해야 되잖아. 외울 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라는 사실은 똑같으니까 같이 쭉 가다가 FA와 FB가 다른 상태에서 사이값이 하나가 적어도 존재하면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대 최소 정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연속함수의 성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부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연속이라는 단어와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연속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설명을 했었던 내용, 연속이라는 녀석이 어떤 걸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지? 야, 이거 말이 없으면 되지. 그렇게 말고 좀 우리 고급스럽게 배우니까 좀 유식하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자. 한붓 그리기 끊기지 않고 이런 거 좀 약간 저급한 표현이잖아. 좀 유식하게 배운 사람 티 좀 내보자. 연속함수. 그렇지. 좌우극한이
같고, 즉 다시 말하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렇지, 극한값과 함수값까지 같으면 연속. 확인돼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연속함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일단 1차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극한값이 없는 함수는 애초에 연속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말을 잘 해석하잖아? 우리 분명히 극한값을 가지는 경우 있잖아. 거기서도 성질 배웠지. 극한의 성질. 맞죠? 그랬을 때 극한값을 가지려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성질들만 얘기하잖아. 실수배하고 막 K배하고 막 맞지? 그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거기에 누가 하나 추가된 거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내용 하나가 추가된 것뿐이야. 뭔 말인지 이해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뭐랑 똑같아? 극한의 성질이랑 동일해.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은 자, 1번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네모칸 쳐져 있는 노란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는데 보잖아? 첫 번째 거 봐봐. fx에 k배를 했지. fx가 애초에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면 k배 해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근데 함수값 자체가 이미 연속인 상태였어. 이미 연속이 돼 있는 함수야. 거기서 k배를 한다고 해도 연속이 끊길까? k배를 하면 모든 함수값이 다 k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연속인 함수라면은 k배를 해도 연속이 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봐봐. 연속인 함수 fx와 gx가 있거든? 둘 다 연속이면 당연히 더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연속이 될까? 이미 연결이 돼 있는 함수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합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 빼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될까? 연속인 함수끼리 곱하면. 어차피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거기에 함수값까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곱하면 갑자기 함수값이 달라지겠어? 그러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곱해도 똑같이 똑같이 연속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gx분의 fx, gx로 나눈 거잖아. 나눠도 극한값은 존재해, 안 해? 일단 연속인 함수는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할 거니까. 그럼 당연히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모가 0만 안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던 5가지 성질 지금 봐봐. 뭐랑 똑같아? 극한의 성질에서 배웠었던 거랑 똑같지?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겠지? 극한의 성질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성질이 성립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연속함수에서는 이미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성질 그대로 다 가지고 와도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속함수의 성질 누구랑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 그냥 극한의 성질 있죠? 그 극한의 성질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추가로 무언가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묶어서 같이 외워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과 연속함수의 성질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두 개가 똑같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야. 왜? 극한값을 가지는 애들 중에 연속이 아닌 애들도 있잖아. 근데 연속인 애들은 무조건 어떻게 돼? 극한값을 가지지. 즉 연속함수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한을 가지는 이만큼의 성질들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서 연속인 애들만 따로 묶어놓은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한 얘기죠. 그럼 요거만 가지고서 바로 우리 45쪽의 필수 예제 6번을 그냥 눈으로 봐. 자, 필수 예제 6번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뭐라고 지금 써져 있냐면 fx가 x-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g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보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얘 함수 1차 함수지. 쭉 올라가지. 그래프 끊기는 부분이 있어 없어? 중간에 빵꾸난 부분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좌우극한이 같고 함수값까지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용어로 기억은 하되 실제로 관계식이 등장을 하면은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려봤더니 어때? 증가함수면서 끊기는 부분 없이 잘 이어지니까 연속이 맞겠구나. 얘도 어때? 아래로 볼록하는 거잖아? 꼭지점이 0,1에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끊기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연속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반드시 연속인 걸 고르라 그랬지? 기억 봐. fx에 3배 했어. 그리고 gx 뺐어. 그렇다고 뭐 함수가 갑자기 끊기겠어? 그러니까 얘도 연속이 맞겠지. 자, 니은 연속인 거 2개 곱하면 갑자기 함수의 관계식이 막 바뀌어? 관계식은 바뀌겠지. 3차식으로. 근데 갑자기 막 끊어져?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 그럼 D가 나눴어.
나눈다고 해서 뭐 관계식이 갑자기 바뀌어? 끊어져? 끊어져. 언제 끊어져? 분모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gx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0이 되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0이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절대로 끊어질 일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gx로 나눴을 때 끊어질 일이 없지.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근데 리을 봐. fx로 나눴지? 얘 0 되는 애 언제 0 돼? 2일 때. 그럼 2일 때 연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2일 때는 빵꾸가 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돼? 기억, 니은, 디귿. 그냥 이렇게 잡고 끝. 어때? 연속함수의 성질은 되게 쉽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쉬운 거야. 했다면 쉬워. 연속함수의 성질을. 확인됐어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최대 최소 정리. 자, 최대 최소 정리.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최대 최소 정리,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지 우리 앞에서 밑줄 쳐놨었잖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두 가지를 그냥 밑줄만 쳐놨었잖아. 두 가지의 공통점 뭐가 있었어? 그렇지. 일단 닫힌 구간, 즉 A, B라는 닫힌 구간 안에서 어떻게 됐었어? 연속이 된다라면 그때 뭐가 된다? 말 그대로 최대 최소 정리잖아. 이 범위 안에서 연속인 함수가 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반드시 나온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최대 최소 정리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고. 3차 함수야.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확인되니?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빵꾸가 나 있다고 쳐봐. 그럼 최소값은 여기 제일 밑에 내려온 데가 최소겠지. 존재할 수 있어. 최대는 A일 때가 제일 높게 올라간 거거든. 근데 A가 빵꾸잖아. 그럼 최대 얼마인지 우리 알아 몰라. 이 A에 해당하는 숫자보다 작다는 것만 알지. 최대한 근접하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빵꾸가 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하면 돼? 색칠이 돼 있는 상태라면, 즉 포함을 하고 있다라면 그땐 최대값 찾을 수 있지? 최소값도 알 수 있지. 연속만 된다라면. 확인돼요? 그러면 왜 굳이 연속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유리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일부만 있어. 그러면 여기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면 최대 최소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최소 여기 있고 최대 여기 있으니까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보통 쌍곡선으로 등장하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C라고 해서 C까지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그럼 여기 점근선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최소값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러니까 존재는 하겠지만 얼마인지 모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속이 끊어지는 순간, 불연속이 되는 순간 최대 최소는 찾을 수가 없다. 확인돼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빵꾸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야. 그러면 최대값 분명히 여기가 제일 높은데 빵꾸 나 있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값보다는 작지만 이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값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해도 연속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값을 또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선 양쪽 끝값이 막혀있는 상태, 즉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그래프가 지금처럼 불연속이 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연속인 상태에서 양쪽 끝값이 닫힌 구간이라면 그때는 최대와 최소를 무슨 수를 써도 다 찾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필수 예제 7번으로 갈 거야. 필수 예제 7번. 눈으로 보이죠? 몇 차 함수 나와 있어? 2차 함수 그려져 있지. 그러면 결국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닫힌 구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다시 말하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값 찾으라는 얘기지.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보던 문제 같은데? 그렇지 않아? 기억나 안 나? 언제 해봤어?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 우리 찾을 때 있잖아. 공통수학 상에서, 고등수학 상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했던 거잖아.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유리함수지.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했던 거잖아. 그럼 뭐 하는 얘기야? 그래프 그려놓고 나보고 찾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니? 맞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최대 최소 정리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보고 찾을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기존에 이미 썼던 것들을 그냥 말로써 한번 정립해 놓은 게 최대 최소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됐습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할만하지? 별로 배운 거 없다잉?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서 세 번째 얘기로 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이값 정리야.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뭐가 있었어? 일단 닫힌 구간의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그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 연속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신에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왔었지? 어떤 조건이 들어왔었어? 양끝값 FA랑 FB가 서로 다른 존재여야 돼.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2면 어떻게 됐었어? 이거일 때 fx가 이 사이에 존재하는, 즉 뭐라고 해볼까? fa와 fb 사이에 있는 c라는 값이 있을 때, 즉 함수값이 c 얼마인지 모를까? 그 임의의 값이 있을 때 f에다가 특정한 숫자를 대입해서 c가 되는 k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조금 어렵거든? 근데 사이값 정리라는 용어랑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하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 자, 사이값이잖아. 사이값. 맞지?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사이값. 누구 사이에 있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 사이. 확인돼?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 나오게 만드는 x가 무조건 하나는 있을 거라고. 확인돼요? 이해되니 안 되니? 이 사이값이 누구 사이야? 함수값 사이에. 함수값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냥 있다고 쳐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확인됐니? 자, 이 상태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요 사이에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FA는 어디야? 여기가 FA지. FB는 어디야? 여기지. 여기가 FB야.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있는 이 수많은 값들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C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C라는 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렸을 때 교점이 되게 만드는 X값, K가 분명히 적어도 하나는 나올 거라고. 무조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확인되니? 그럼 A일 때가 여기잖아. B일 때는 여기잖아. 맞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여기 수많은 함수값들이 존재를 하겠지. 맞아?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C값은, 즉 교점은 무조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이값 정리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은 44쪽에 보면은 3차 함수를 놓고도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 44쪽에 여기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 보이잖아.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자체를 선생님 지금 얘기한 대로 기억을 해놔. 어떻게 기억을 할 거야?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지? 닫힌 구간 A, B 안에서 A, B의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난 모르겠거든? 근데 FA와 FB 사이에 존재하는 C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X값이 무조건 하나,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어요?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요.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가 A잖아요. 여기가 B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쭉 따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FA고요. 여기가 FB예요. 맞죠? 그러면 FA와 FB 사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등호 붙여놨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C가 여기에요, 여기. 이 값이 되는 애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맞죠? 맞죠? 닫힌 구간 안에서는. 근데 문제 우리 밑줄 칠 때 어떻게 쳤었어? 마지막 줄 선생님 밑줄 치라 그랬지. 정리해서 뭐라고 돼 있어?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C를 만족하는 애가 요 A랑 B에는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지금 그림상에서는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다시 말하면 문제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여기도 양끝값을 서로 빼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이해되니? 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사이값 정리도 끝이야. 그럼 이걸 이제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거냐? 47쪽에 필수 예제 8번을 그냥 눈으로 봐봐. 자,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보기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이에요. 자, 첫 번째.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실근이 무조건 한 개가 돼야 됩니다. 확인됐니? 자, 실근이 한 개가 돼야 돼. 이때 다음 보기 중 이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구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기억 구간이 어디야? 열린 구간으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나왔어? 마이너스 1까지라고 나왔지. 니은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나왔지. 이것은 0부터 1까지로 나왔고 리을은 1부터 2까지로 나와 있어. 맞죠? 이 중에 우리가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이 식이 3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었잖아? 우리 어떻게 했었을 거야? 그래프 그려서 그냥 판별식으로 섞였지. 아니면 그래프 그려서 직접 분석을 했거나. 근데 우리가 아직 3차 방정식을 그리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은 안 배워.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들 미분 들어가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모르는 게 맞잖아.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뭐가 남았어? 인수분해. 그러면 지금 얘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0으로 돼? 딱 봐도 안 되지. 1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도 안 될 것 같아. 2도 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 3도 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3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 내에서는 인수분해가 조금 어렵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이 문제 우리 못 푸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게 될 거냐? 사이값 정리를 이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풀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여기 보는 식 보이지? 이 식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잘 봐.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 이거 가. 지금 현재 나온 구간들을 쭉 보잖아? 어쨌든 구간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함수를 쓰면 3차 함수잖아.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지. 다시 말하면 무조건 뭐야?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즉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이거를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결국 따지고 봤더니 2까지 구간으로 나와 있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연속인 것만 생각하면 되지 굳이 모든 실수에서 다 살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확인됐죠? 이거라 해서 연속이라는 법이 보장이 됐어.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찾으면 돼. 뭘 찾게 될 거냐? 가장 끝에 있는 f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는 거야. 얘가 fx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확인되니? 얼마야? 빨리 대입해서 계산해봐. 어쩌? 하품이 나온다고? 뭐 나와? 연필을 이제 꺼내? 야, 저도 대단한 인간이야, 저거.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다시 F2도 찾을 거야. 얼마야? 14. 얼마야? 그래, 17. 16에다가 2 더하고 1 뺄 건데. 확인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양쪽 끝에 존재하는 f의 마이너스 2랑 f2가 다르다라는 걸 알았지? 다시 말하면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의 양끝 값이 다르다라는 조건까지가 만족이 됐지?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쓸 준비가 돼 있는 거야. 확인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이 관계식을 이렇게 바꿨잖아. 여기 반대편에 있던 0 어쨌어? 우리 아직 사용 안 했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일 때, 즉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지? 17, 함수값이 17이잖아.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과 17 사이에 있는 특정한 아무 함수값이나 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존재하는 요 특정한 함수값을 우리는 뭘로 잡을 거야?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시켰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문제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 좌표 평면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여기잖아. 2가 여기 있잖아. 간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었고 2일 때 함수값이 17이지. 그러면 중간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거든? 어딘가 한 번은 여기 보이는 x축 y가 0이라는 이 x축을 한 번은 지나가야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에요? 즉 언젠가 한 번은 그래프가 넘어가면서 그려지게 될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2번을 넘어갈지 1번을 넘어갈지 모르겠는 거야. 확인되니? 응, 넘어간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시간을 가지니까 이런 교점이 몇 개가 나올 거야?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이 하나의 실근이 넘어가는 순간 이 넘어가게 되는 이 숫자 x값은 분명히 특정한 두 개의 정수 사이에 존재하는 x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하나를 대입하면 음수일 거고 큰 거를 대입하면 양수값이 나오겠지. 그 사이에 0이 되는 애가 존재를 할 거란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얘 대입했을 때 음수고 얘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게 만들면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누군가에서 0이 되는 애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근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아까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3 나왔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여기다가. 양인지 음인지만 따지면 돼.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야? 1이야? 마이너스 1, 2 하면 1. 마이너스 1 하면 0.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이번에는 아직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아직 마이너스니까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안 되는 거겠지? 그럼 자 다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인 거 알았어. 0 대입했더니 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아직도 안 되는 거 맞잖아. 그럼 다시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1 대입하면 1, 2, 1, 마이너스 1. 얼마로 바뀌어? 3. 아,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구간 사이에 함수값 0 되는 애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는 범위는 언제야? 이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사이값 정리 이렇게 식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하면은 옆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도 보는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함수 fx. 이번에는 fx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연속의 함수 fx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좌표 평면 아예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시작하자. 자,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라고 나왔어? 2라고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 2 여기에 있어.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얼마? 2 여기 지난다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얼마? 3. 그러면 좀 더 위에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일 때 얼마? 마이너스 2. 여기쯤 있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거야, 그냥. 그죠? 2일 때는 2. 그럼 2일 때 다시 2. 여기. 확인됩니까? 즉, 우리가 지금 보는 함수가 fx가 몇 차 함수인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그런 거 다 모르겠어. 그냥 단순하게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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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5개의 점을 지나고 있을 거란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5개의 점을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끊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이어줄 수 있겠지? 이어지는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fx는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즉, 여기 보이는 가장 끝값 마이너스 2에서부터 가장 끝값 2까지 실근이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할 거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거기에 실근에다가 동그라미 치든가 네모표 쳐봐. 실근의 뜻이 뭐야? 이 함수에서 실근을 가진다.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이 함수를 계산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 옆에 써있잖아. fx는 0은.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이 될 거 아니냐고. 야, 솔직히 이해되고 있냐? 나 신뢰도가 점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아? 응, fx는 0. 그러면 여기 보이는 애가 0과 어떻게 만날 거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다른 구간 볼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실근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 없는 게 맞아. 근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진짜로 뻥이 아니라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실근이 몇 개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야. 어디다 밑줄 쳐야 되냐면 적어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냥 여기서 실근이 몇 개가 있는지 찾아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솔직히 니네가 뭘 쓰든 다 답이 될 수 있어. 왜? 이거 어떡할 건데? 그리고 심한 경우로 가잖아? 이렇게 해도 돼. 심한 경우로 가면 이건 어떡할 거야? 되잖아. 이쁘게만 잘만 그리면 여기 교점을 내 맘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펜만 얇은 거 잘 쓰면.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적어도라는 얘기가 없을 때는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적어도가 나온 순간 개수를 최대한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뻘짓거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간편하게 이어버리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올라가겠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될 거잖아. 뒤쪽엔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바야? 알 바 아니라고. 그럼 이제 X축. 얘랑 교점이 어디 나오는지 찾는 거야. 어디 있어? 0과 1,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 있지. 또 1과 2 사이에 하나가 또 분명히 생기겠지. 그러니까 실근이 적어도 몇 개? 2개.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좀 더 편하게 찾는 방법. 적어도라는 얘기가 어차피 나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 앞에 우리 뭐 했어? 실근 가지려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봐. 얘 양수지. 얘 양수지.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겠어? 하네. 얘 양수고 여기 음수잖아. 그럼 이 사이에 무조건 나오겠구나. 다시 양이고 여기 음이고 음이잖아. 0에서 1까지는 안 나오겠지. 1 음이고 2 양이잖아. 있겠구나. 하나 무조건 있겠구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접근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는 걸 찾게 될 때는 원래는 단순한 논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사이에 존재한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면 지금 같은 형태가 많이 나와.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방정식의 해가
즉 조리제법을 써서 정확하게 찾지 않더라도 어느 구간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해가 있겠구나 라는 어림값을 잡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어림값 잡는 문제로 응용 발전돼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걸 잘 생각해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야. 오늘은 진짜 별거 없어. 정말로 그냥 연속함수의 성질, 극한의 성질 그대로 땡겨온 거잖아. 단지 조건이 붙는 건 뭐야?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되면 애초에 연속이 성립이 안 될 거니까 연속함수가 될 수가 없겠구나. 성질이 성립이 안 되겠구나. 분모를 0으로 만들어내면 제외하고 봐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최대 최소 정리는 뭐야? 구간 안에 무조건 최대 최소값이 있을 거야. 언제? 연속함수일 때. 불연속일 때는 유리함수 예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주로 언제 많이 써? 고차 방정식에 해가 어디 있는지 대충 어림할 때 많이 나온다. 왜? 함수 fx가 y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범위가 어딘지 찾는 이런 형태. 적어도 어딘가에 하나는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이 얘기를 할 때 많이 쓰게 된다. 이때 요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놔. 요거 뒤에 가서 미분이랑 같이 연결되면서 조금 더 폭넓게 쓰이게 되거든.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지금 얘기한 거를 가장 기본 베이스에 두고 요거 선에서만 완벽하게 정리해서 문제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는 또 뒤에 거를 응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 개념편 어디까지야? 50죠. 유형편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끝까지면은 책 몇 쪽이야? 70. 유형편 20쪽까지. 그렇게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